24년 생물 기출 해설 8번째 문제네요. 28번입니다. 28번 지문 보시면 동물세포의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이죠. 동물세포 체세포 분열이 있고, 감수 분열은 동물세포의 경우는 이제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이죠. 사람의 경우 정자와 난자에 해당이 되죠. 자, 1번 이 문제도 지문 관련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 감수 분열은 4개의 딸 세포를 만든다. 특별히 설명할 게 없네요. 그리고 이게 답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난이도가 높지 않고요. 감수 분열은 분열을 2번 하죠. 제1 감수 분열, 제2 감수 분열. 제1 감수 분열에서 오세포 하나가 2개의 딸 세포를 만들게 되고, 제2 감수 분열에서 각각의 딸 세포가 2개씩의 딸 세포를 다시 만들게 돼서 총 4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죠. 체세포 분열은 분열이 하나고 딸 세포 2개가 생성되죠. 딱히 설명드릴 게 없네요. 쉽게 답이 나왔고, 이제 틀린 질문들 보시겠습니다. 2번, 체세포 분열의 전기에서 염색체가 복제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림, 세포 주기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분열기 M기가 있죠. 체세포 분열 기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분열기가 있고, 나머지 시기는 분열을 하지 않는 휴지기 간기라고 부르죠. 지원기 S기, G2기로 구성이 되죠. 이런 사이클은 기준점을 정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기억이 잘 나죠. 6기를 기준점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체세포 분열을 하면 하나의 모세포가 2개의 딸세포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방금 나는 새로 태어난 딸세포예요. 근데 모세포에 비해서 세포의 크기가 절반이겠죠. 그래서 이 딸세포가, 어린 딸세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엄마만큼 덩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장을 해야 되죠. 지원기죠. 지원기는 갭원기라는 의미도 있고, 그로스, 생장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로스 원기죠. 그래서 세포 생장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엄마만큼 커지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G0기로 가서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세포 자신의 특수한 목적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세포 분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포 분열에서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세포 분열을 공부하시면 세포는 계속 분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죠. 성인의 경우는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활발하게 분열을 하는 세포는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세포들이죠. 많은 세포들은 G0기에 들어가서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성인의 경우. 자, 그런데 이제 사람 몸에 이제 팔에, 끔찍하지만 팔에 이렇게 칼에 베어서 상처가 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이 상처 주변의 피부 세포들은 빠르게 체세포 분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서 상처를 이렇게 메워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세포는 G0기로 가지 않고 분열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S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S기의 중요한 일은 신세시스죠. 합성식이죠. 그래서 DNA 복제를 하죠. 추가적으로 이때 히스톤 단백질도 복제가 아닌데 합성이 돼서 이제 2배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되겠죠. DNA 양에 맞는 히스톤 단백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G2기는 분열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 준비들을 하죠. 방주사도 필요하고 세포막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분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열기는 아시겠지만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눠지고, 핵분열이 중요하죠. 얘는 전중, 후기, 그리고 말기로 구성되고, 세포질 분열은 동물의 경우는 수축환에 의해서 세포가 쪼개지고, 식물의 경우는 세포판에 의해서 세포가 2개로 분리되게 되죠. 근데 분열기는, 자, 핵분열에 전기만 들어가도 벌써 이제 핵막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염색질 형태로 존재했던 염색체들이 최대로 응축된 형태인 염색체로 바뀌어요. 가장 타이트하게 패킹이 되는 상태죠. 굉장히 정신없고 다이내믹한 상태입니다. 이 분열기라는 건 세포한테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유전 물질인 DNA가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분열기는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어떤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40년, 50년 살았어요. 60년, 70년 살았어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태어나서 처음 이사를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예.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사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열기도 굉장히 세포한테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DNA를 안전하게 최대한 패킹을 포장을 하는 거죠. DNA를 포장을 안 하면 DNA는 굉장히 긴 분자이기 때문에 방추사로 질질 끌고 가다 보면 마찰력에 의해서 끊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 유전 물질이 잘못되면 세포의 생존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는 굉장히 정교하게 DNA를 응축하고 이사 준비를 해서 이동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바쁜 시기고 조금만 실수해도 위험한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자, 지문 보시면 전기의 염색체가 복제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DNA 복제, 정확히는 DNA 복제는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S기에 진행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DNA 복제 자체도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고 빨리 진행될 수도 없어요. 상보정 염기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붙여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경우는 30억 베이스 페어의 염기죠. 굉장히 많은 수고, 중간에 잘못 붙이면 다시 수정도 해야 되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거를 핵분열기 같이 위험한 시기에 그거를 한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휴지기, 전기, S기에 DNA가 복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죠. 분열기에는 DNA 복제 같이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체세포 분열의 중기에서 상동염색체 접합이 일어난다. 틀린 지문이죠. 상동염색체 접합이란 표현은 그렇게 흔한 표현은 아닌데 이가 염색체의 생성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체세포 분열에는 이가 염색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동염색체의 접합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나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는 건 감수분열이고, 특히 제1 감수분열 전기에 상동염색체 두 개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을 하죠.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이가 염색체가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이미 아까 간기의 S기에 DNA가 복제돼서 DNA가 2배가 됐죠. 그래서 하나의 염색 분체 그리고 다른 염색 분체가 결합된 거죠. 두 개의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복제에 의해서 생성됐기 때문에 DNA 서열 하나하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염색 분체와 이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현재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 염색 분체와 이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염색체와 요 염색체는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부계, 아빠한테 받은 부계 염색체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모계죠. 이게 부계, 이게 모계거나 반대로 이게 모계, 이게 부계죠. 자, 감수분열 전기에는 이렇게 염색 분체 두 개가 붙은 최대로 응축된 염색체가 생성이 되는데 상동 염색체가 떨어져 있다가 이 두 염색체가 와서 이렇게 붙죠. 그래서 4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된 염색체가 생성이 되죠. 이게 이가 염색체죠. 다른 이름은 4분 염색체란 말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4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된 염색체란 얘기죠. 자,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은 하나의 모세포가 4개의 딸세포로 나누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감수분열, 제1 감수분열 전기에 생성된 이 이가 염색체에는 4개의 염색 분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염색 분체 하나씩을 각 딸세포한테 잘 전달해 주는 과정이 감수분열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감수분열 제1분열에서는 여기가 잘려서 두 딸세포한테
각각 갑니다. 부계 염색체와 모계 염색체가 다른 딸세포한테 전달이 되죠. 그 딸세포는 다시 두 개의 딸세포를 생성하면서 염색 분체를 그 자신의 딸세포한테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이 감수 분열이다 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질문 틀린 질문이었죠. 상동염색체의 접합은 흔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가염색체 생성을 의미하는 거고, 이는 감수분열에서 일어나고 제1 감수분열의 전기에 생성된다. 그럼 이 이가염색체는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제1 감수분열 중기에는 이 이가염색체가 적도판에 쫙 배열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존재하는 거죠. 후기에는 이쪽 염색체는 한쪽 딸세포에, 그다음 이쪽 상동염색체는 다른 쪽 딸세포에 끌려가게 되죠. 방추사에 의해서.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가염색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1 감수분열 전기에 생성돼서 중기까지 관찰할 수 있고, 후기에는 분해가 되는 거죠. 자, 4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세포 분열 횟수는 동일하다. 말도 안 되죠. 체세포 분열은 분열이 한 번, 감수 분열은 분열이 두 번이죠. 틀린 질문이고요. 자, 5번 질문. 감수 분열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딸세포를 만든다. 당연히 틀린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질문은 감수 분열은 한 개의 모세포로부터 네 개의 딸세포가 생성이 되죠. 근데 이 네 개의 딸세포를 서로 유전 정보를 비교했을 때, 네 개의 딸세포의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서로 다르죠. 두 번째는 한 개의 모세포로부터 네 개의 딸세포가 생성되는데, 한 개의 모세포의 유전 정보와 딸세포의 유전 정보가 같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뭐 한 개의 모세포와 네 개의 딸세포, 5개 세포의 유전 정보가 다 같다. 뭐 어차피 틀린 질문이라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걸 근데 두 번째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다 틀리죠. 그래서 각각 나눠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1번 4개의 딸세포가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갖는다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자, 감수분열은 아까 이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 이가염색체의 4개의 염색 분체를 각각 딸세포 하나씩에게 잘 전달하는 과정이죠. 자, 근데 사람의 경우 모세포는 EN, 핵상이 EN이죠. 근데 사람의 염색체는 EN이고 46이죠. 따라서 N은 23이란 얘기죠. 자, 그럼 사람 감수 분열을 할 때 한 개의 세포에 이가염색체가 몇 개가 생성이 될까요? 네. 모세포에 46개 염색체가 있었는데 상동 염색체 2개가 가서 붙죠.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가 이가염색체가 돼버리니까 23개의 이가염색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EN의 N에 해당하는 23개의 상동 염색체가 생성이 되죠. 자, 그럼 그 이가 염색체죠. 사람의 경우는 23개의 이가 염색체가 생성이 됩니다. 사람 세포에서는. 자, 그럼 이 23개의 이가 염색체 중에 첫 번째 1번 이가 염색체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럼 딸세포 4개가 여기 염색분체 4개 중에 하나씩을 받게 되는데, 그 딸세포가 부계의 염색체를 받을지 모계의 염색체를 받을지는 무작위적이죠. 랜덤이죠. 그래서 부계를 받을 수도 있고 모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딸세포가 부계를 받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23개의 상동 염색, 죄송합니다. 23개의 이가 염색체 중에서 두 번째 이가 염색체, 그 딸세포가 역시 염색분체를 부계를 받을 수도 있고 모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3번 이가 염색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의 딸세포는 이가 염색체 중에서
4개의 염색 분체 중에 어떤 염색 분체를 받을지 그때마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건 랜덤이죠. 우연히 이과 염색체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부계를 받을 수도 있고 모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전부 다 랜덤입니다. 따라서 딸세포는 여러 개의 딸세포를 놓고 봤을 때 랜덤으로 봤기 때문에 두 딸세포가 같은 염색체를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딸세포들은 유전 정보가 서로 다릅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교차가 일어날 수 있죠. 이과 염색체의 요 염색 분체와 요 염색 분체 사이에 키아즈마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키아즈마가 형성이 되면 이 좌측의 보라색과 우측의 분홍색 부분이 바뀌게 되죠. 이 교차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과 염색체가 23개면 23개 다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중에 절반이 일어날 수도 있죠. 랜덤이죠. 거기다 교차는 한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키아즈마가 두 군데 형성돼서 2번 교차가 일어날 수도 있고 3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번까지는 교차가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교차가 일어나면 여기 얘가 교차가 일어났다고 하죠. 교차가 일어난 염색 분체와 얘는 교차가 일어나지 않죠. 바깥쪽 염색 분체는 비교차 염색 분체라고 하면 두 개의 유전 정보는 또 다르잖아요. 그럼 교차에 의해서도 딸들이 받는 염색체가 달라지고 유전 정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수 분열에 의해서 생성되는 딸 세포가 염색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다시 한번 빠르게 보시면 한 개의 딸 세포는 두 개의 염색체와 모개의 염색체 중에서 하나의 염색체, 염색 분체죠. 하나의 염색 분체만 갖게 됩니다. 모세포는 EN 핵상을 갖죠. 사람의 경우는 46개, 감수 분열 시에는 그래서 N개, 사람의 경우는 23개의 이과 염색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 개의 딸세포는 이과 염색체 23개를 받을 때마다 부계를 받거나 모계를 받거나 선택 과정을 거치죠. 23번의 선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얘가 무작위적이죠. 그리고 서로 독립적이에요. 1번 이과 염색체에서 부계를 받았으니까 너는 이과 염색체에서 모계를 받아. 그런 룰이 없죠. 예. 그래서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는 다 다릅니다. 거기다가 교차가 일어나면 더 유전 정보가 달라지죠. 쉬운 질문이지만 감수 분열에 의한 4개의 딸 세포들은 유전 정보가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죠. 모세포와 딸 세포 유전 정보가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아예 불가능하죠. 모세포는 핵상이 EN이고 딸 세포는 N이죠. 유전 염색체의 수가 다르니까 유전 정보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포 하나, 딸 세포 4개는 모두 유전 정보가 다 다른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당연한 게 감수 분열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경우는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자손을 통해서 사람은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생물이죠. 자손이 유전적 다양성을 가져야 뭐 말 잘 듣는 아이도 태어나고 뭐 말썽 부리는 아이도 태어났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 운동을 잘하는 애들 다양한 자손들이 태어나야지 환경이 변화해도 그 중에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동물이 만드는 정자와 난자의 유전 정보는 다양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전 정보가 다른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확보된 정자와 난자 자체 유전 정보도 다양하고 또 정자와 난자의 수정도 랜덤하게 일어나죠. 무작위적으로. 그래서 수정란의 경우는 또 새로운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전 정보를 가진 자손을 만들게 되죠. 반대로 체세포 분열의 경우는 유전 정보가 원래 모세포하고 달라지면 안 되죠.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딸세포들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팔에 칼에 베어서 상처가 났다 그러면 피부세포들이 체세포 분열을 해서 그 상처를 메워야 되는데 메워진 부분의 세포들은 유전 정보가 만약에 다르다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같은 유전 정보가 같은 세포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은 딸세포, 모세포 모두 유전 정보가 같겠죠. 자, 이 문제도 난이도 하로 보고 있습니다. 1번 문제가 1번 정답인 1번이 워낙 쉬운 지문이고 나머지 지문들 다시 한번 보셔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없죠. 1번 너무 당연하죠. 2번 염색체가 복제되는 건 DNA가 복제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체세포 분열 상태, 분열기에 그런 다이나믹한 시기에 할 수가 없어요. 틀린 질문이죠. 3번 상동 염색체 접합, 즉 이가 염색체의 생성은 감수 분열과는 관련되죠.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4번 얘도 쉽고 5번도 설명은 길었지만 당연히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자체가 기본서의 이론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서나 기본 강의에서 꼼꼼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28번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